이번 시간에는 환경보건 18페이지 2장 대기 환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기 있지요. 그럼 이제 큰 제목을 한번 보자고요. 공기가 있고 실내 공기 오염이 있는데 여기서 의외로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페이지 보게 되면 어떤 것이 있는 것이냐 20페이지에는 우리가 온열 환경 있지요. 온열 환경 쉽게 말하면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기온과 기류와 기습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기온이 있고 우리가 쾌적한 온도는 18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습도는 40 내 70%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장 넘어가서 기류, 바람, 이꼴 기동 여기가 어떤 것인가 모풍은 1초당 0.1m 가는 것이고 쾌적 기류는 1m 가는 것이고 불감 기류는 0.5m 퍼스크 가는 것이다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사열은 우리가 이따 하겠지만 우리가 뭐를 측정하는 것인가 흡고 온도계를 측정한다 이런 게 있고 온열 지수가 있죠. 냉각력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24페이지 모든 지역에 다 나는 불쾌 지수 있죠. 이건 달달 외워야 되는데 계산도 해야 돼요. 불쾌 지수는 우리가 온도를 가지고 하는데 건고 온도 가로 열고 건고 더하기 습고 가로 닫고 섭씨 곱하기 0.72 더하기 4.6 이렇게 해서 우리가 50이 나오면 우리가 70이 나오면 50%가 불쾌감을 느끼고 75면 뭐가 되냐면 여기서 몇 퍼센트가 느끼느냐 우리가 보게 되면 70이면 10%, 75면 50%, 80이면 55씩 증가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80이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100%, 85는 견딜 수 없는 거 이런 것들이 모든 지역에 있는데 요즘은 또 이렇게 조금 응용돼요. 그래서 이거를 몇 명까지가 50%면 쉽게 100명이면 50명. 그 다음에 10명이면 5명 이런 것도 응용을 하더라고. 그렇게 조금씩 응용을 해요. 그럼 이렇게 있는데 이 파트에서 그래도 꽤 난다 그랬던 거지. 아까 두세 문제 난다 그랬던 거지. 첫 번째 보자. 공기 보자고요. 공기는 성분과 농도가 있는데 표준 상태 그랬어요. 그럼 일단 표준 상태부터 보셔야 되는데 표준 상태는 0도 1기압, 1atm을 1기압이라고 읽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표준 상태라는 것은 뭘 뜻한다고요? 0도씨 1atm을 우리가 표준 상태 그래요. 그럼 이거를 뭐라고 읽는 거냐면 1기압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1기압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되면 토리첼리가 이따가 지금 얘기하면 이 뜻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기상청에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난리를 쳐가지고 황사 이런 것들을 기상캐스터들이 글쎄 나만 못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아니면 안 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없었는지 아무도 못 들어봤죠. 황사, 미세먼지 마스크를 꼭 쓰세요. 이게 아니고 코로나19 마스크를 쓰세요. 이런 소리만 들어봤지 황사, 초미세먼지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이 있을 테니 우리가 꼭 쓰고 다니라. 이런 거를 2020년 말고는 항상 했었잖아요. 그럴 때 기상캐스터들이 이런 말 하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말을 들어봤냐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미세먼지가 예를 들어서 50 마이크로그램 퍼 입방미터 세제곱미터를 입방미터 앞으로 그럴 거예요. 세제곱미터 이꼴 입방미터 그렇게 읽어요. 근데 여기 S자가 붙은 걸 들어봤을 거예요. 이 S라는 건 0도씨 1기압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대기에서 내가 정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 정한 옛날에는 노르말의 약자 N을 썼었는데 어느 행가는 통일시켰어요. 다 S로 스탠다드로 해서 이 S가 붙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이 S가 붙었다는 건 0도씨 1기압을 S자 스탠다드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공기는 온도하고 이 부피가 틀려지는 거죠. 세제곱미터가 가로 1m, 높이 1m,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가 일명 1세제곱미터 이꼴 입방미터 1입방미터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쉽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공기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부피가 커지는 거죠. 쉽게 풍선이 요만한 거를 온도를 높이면 이만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항상 대기에서는 이 S가 써졌느냐 안 써졌느냐에 따라 틀려진다는 거죠. S가 써졌다는 건 0도씨 1기압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황사가 돈다 그랬으면 그런 말을 많이 했을 텐데 너무 코로나가 강력하게 남아가지고 그런 말을 못 들어봤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S라는 건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1atm, 1atm은 1기압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세계적으로 뭐라는 토리첼리가 76cm, 76cm, 1cm는 몇 밀이에요? 10mm죠. 그럼 76cm 그래 되고 760mm 그래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 760mm란 말이에요. 760mm 이거죠. 근데 수온을 가지고 한 거예요. 수온 76cm 올라간 기둥을 1기압으로 하자 이 소리예요. 토리첼리가 그거를 토리첼리가 고안한 이걸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76cm니까 밀리미터라면 760mm가 되는 거죠. 이거를 수은, HG는 수은이에요. 그럼 수은이라는 기호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여기 내가 보충을 아마 줬을 텐데 여기 화학기호 다 있죠. 잘 보세요. 보충, 아까 이거 OT 자료 말고 여기 보충이 있을 거예요. 있는데 이 화학기호가 써졌는데 이거를 다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원소 주기율이 있고 그런데 고등학교 때 우리가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리 때는 조금씩 했던 것 같아. 아마 어렸을 때 보게 되면 기억이 자세히는 안 나지만 했는데 요즘은 이과 문과 나눠져가지고 하나도 안 보는 학생도 있는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고등학교 책을 다 뒤져가지고 새로 사가지고 보기에는 너무 그러니까 그냥 여기 화학기호를 준 거예요. 준 거니까 이걸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HG가 뭔가 궁금하면 여기 수은이라고 써진 거 이렇게 있다는 거죠. 주기율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건 참고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보라고 준 거지 이걸 외우라고 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웬만한 화학기호 같은 경우에는 거의 2페이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보라는 거지 만약에 이것도 보기 싫다 그러면 여기다 쓰세요. 이게 수은이에요. 그럼 이걸 뭐라고 읽는 것이냐. 760 이거 수은이라 그랬어요. 수은. 그럼 이걸 뭐라고 읽는 거냐. 760 수은주 밀리미터 그런다는 거죠. 수은이고 주 밀리미터. 밀리미터 그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은의 비중은 13.59 약 13.6이 돼요. 그런데 물의 비중은 1이에요. 물의 비중은 1이기 때문에 물로 표시하면 1332 미리미리 H2O죠. H2O라면 H2O는 물을 뜻하는 거예요. 이 화학교는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H2O. 우리가 보게 되면 해양경찰청은 이거 계산도 하셔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있는 것이냐. 요 물을 빼면 1332mm가 되는 거죠. 물의 비중은 1이에요. 4도일 때. 기본적으로 알죠? 모르면 1이라고 생각하세요. 1인데 수은의 비중은 13.59. 또 줄여서 13.6그래요. 그러면 어떤 책에는 이렇게 됐을 거예요. 물의 비중은 1이기 때문에 760 곱하기 13.6을 하게 되면 여기가 끝이 3이 돼요. 3이 되는데 13.59라면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에는 1333 이거는 수주 밀리미터 그러는 거예요. 수주 밀리미터 이렇게 쓴 책도 있고 어떤 책은 1332 수주 밀리미터 그런 책도 있다는 거죠. 13.5으로 했느냐 13.6으로 했느냐에 따라 차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1ATM은 760 수은주 밀리미터 그 다음에 1332 수주 밀리미터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가 왜 필요하냐 그러면 이따가 N2는 잠안병을 유발한다 그랬죠. 이거 얘기할 때 할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 들어가기 전에 쉽게 생각하자고. 우리가 지금 활동하는 것은 대륙권이에요. 근데 대륙권은 수면으로부터 또는 땅으로부터. 그런데 땅은 저 산꼭대기 땅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발 몇 킬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물리를 하자는 것도 아니까 쉽게 바다를 기준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것도 뭐 우리가 달이 어떠냐, 몇 월 음력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 파도 높이가 틀리니까 그런 것까지 자세히 계산하는 거냐. 쉽게 물을 기준해서 바다를 기준해서 해발 이렇게 했다고 그냥 생각해 보자고. 그랬을 때 바다를 기준했을 때 우리가 11km까지 우리가 활동하는 대륙권이에요. 이것도 아직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럼 지금 잠안병 들어가기 전에 요거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물이 없다고 치면 1332mm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잘 보자고. 이렇게 하면 센티미터지요. 이렇게 하면 센티미터지요. 그쵸? 1cm는 10mm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터가 되는 거죠. 그럼 약 10m, 10.332m가 뭐가 되는 거예요? 1기압이 된다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1기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를 기준해서 우리가 지금 활동하는 무대는 그 뒷장 몇 장 넘어가면 해요. 몇 장 가서 대륙권을 할 것이 아니면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질문에 맞자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몇 페이지까지 28페이지에 보면 거기 대륙권이 어떻고 성층권이 어떻고 이런 말 있죠. 거기까지 들어야지만 이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질문해 봤자 내가 설명해줘도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활동하는 무대는 대륙권인데 대륙권에서 지금 이제 바다를 기준했을 때 밑으로 내려가면 압력이 뭐가 되는 거냐면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진다고. 그럼 쉽게 바다를 기준했을 때 우리가 지금 활동하는 곳에서는 내가 1기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압력계를 차고 가요. 이게 이제 압력계라고 쳐보자고. 압력계를 차고 나면 압력계가 0부터 시작됐다고 치면 압력계에 바다를 기준에 10m 내려가면 1이라고 찍힌다고 생각하면 돼요. 1이라고 찍히고 내가 20m 내려가면
압력계 2라고 찍히고 30m 내려가면 3이라고 찍힌다는 거죠. 짜투리 떼내버리고 정확하게는 10.332m 내려가야지 1기압이를 찍히는데 우리 계산하기 좋게는 짜투리 떼내버리고 10m 내려가면 바다를 기준해서 밑으로 내려가면 압력계 1이라고 찍히고 20m 내려가면 2기압이를 찍히고 30m 내려가면 3기압으로 찍힌다는 거죠. 그럼 이제 해양경찰청 계산 났던 거 환경부도 나기도 하죠. 그럼 보자고요. 우리 사람이 받는 것은 절대압으로 받아요. 절대압. 절대압은 계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대륙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1기압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1 ATM 더하기 게이지압이에요. 게이지압. 게이지압은 압력계에 나타나는 압력이에요. 그럼 이거를 1 ATM을 대기압 그리기도 하고 수면압 그리기도 하는 거예요. 알 수 있겠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게이지압은 이제 압력계에 나타난 압력 그랬지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잠수부예요. 잠수부 또는 해녀라고 치게 되면 바닷속에 가서 물질하는 해녀라고 치게 되면 내가 일단 1기압 먹고 들어가는 거죠. 내가 압력계를 차고 10m 가서 전복을 딴다. 그러면 압력계에 뭐라고 나타나요? 1이라고 찍히죠. 20m 내려가서 하는 잠수부다 그러면 2기압으로 찍히죠. 그럼 내가 실제 받는 압력은 20m 내려가서 일을 하는 잠수부라 그러면 2기압이라고 찍히겠죠. 그렇죠? 그럼 내가 실제 받는 압력은 뭐가 돼요? 1 ATM 더하기 2 하니까 몇 기압이에요? 3기압 되는 거죠. 이게 일명 환경보건 계산이에요. 압력 계산. 그리고 해양경찰청은 의외로 이 계산 잘 나요. 만약에 해수부, 왜 해양경찰청이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잠수부가 예를 들어서 30m 가서 일을 한다. 그럼 받는 압력은 몇 기압이냐? 30m면 3기압이죠? 더하기 1하니까 몇 기압? 답은 4기압.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알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봤고요. 바다를 기준해서 밑으로 내려가면 압력이 높아지고 바다를 기준해서 위로 올라가면 압력이 낮아져요. 이것만 일단 알아두시고. 그럼 여기서 1 ATM 더하기 게이지압. 이것이 절대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양경찰청은 계산한 거 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기성분 보세요. 공기성분 보게 되면 0표준 상태에서 1 ATM과 그 다음에 0도씨 얘기했는데 이것도 이따가 이제 앞에 가서 뭐 부록처럼 된 거 있죠. 거기 얘기를 할 것이고 일단 공기성분은 거기 보게 되면 어떤 것이 가장 많아요? 질소, N2가 78. 몇 %,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산소가 20. 몇 %, 아르곤이 0.93%, 그 다음에 CO2 이꼴 이산화탄소. 그럼 이제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뭔지 모르면 여기다 화학기호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데 모르면 쓰세요. 여기 보게 되면 이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게 있는 거냐면 공기의 성분 하게 되면 공기의 성분 있죠. 공기의 성분에는 우리가 부피 대 부피를 할 것이냐 무게 대 무게를 할 것인가 그렇게 따질 때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부피 대 부피, 볼륨 대 볼륨 퍼센트로 해요. 근데 무게 대 무게, 웨이트 대 웨이트 퍼센트는 이 수치랑 틀려요.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 이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게 대 무게는 아마 문제풀이나 아니면 났으면 뒤에 문제풀이 할 때 아마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 공기의 성분은 N2가 있죠. N2는 뭐라 이거 질소죠. 질소를 이렇게 쓰느냐? 아니죠. 하나의 약속이죠. 분자로 다 쓰는 거죠. 그래서 질소가스. 그 다음에 그거 모르면 아까 거기에 저거 다 있다는 거죠. 화학교에. 그 다음에 뭐가 O2.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아르곤. AR이죠. 아르곤이 더 많아요. 이거 지울게요. 그런 다음에 CO2가 있죠. CO2. 그리고 참고로 아까 그 화학교에 보면 이게 있단 말이에요. 모르면 그냥 이거를 하는데 화학교는 이런 규칙이 있죠. 여기 보게 되면 이건 지금 탄소예요. 탄소. 이건 산소죠. 산소란 말이에요. 근데 화학기호는 이렇게 읽어요. 뒤에 거 읽고 나서 이게 두 개죠. 이산화, 화자를 붙여요. 화, 이산화, 탄소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NO2 같은 경우에는 N은 질소죠. 이산화, 질소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근데 예외인 것도 있어요. 예외인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한다는 거죠. 화학기호는. 그럼 이제 이게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이산화탄소 이꼴 뭐라 그래요? CO2 가스. 이걸 또 탄산가스 그러죠. 탄산가스 그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순서가 되는 걸 중요 표시해 두는데 정확하게 이제 퍼센트를 본다면 볼륨 대 볼륨, 부피 대 부피를 한다면 이것은 78. 몇 %, 이것은 뭐가 돼요? 20. 몇 %, 이거는 0.93% 그랬는데 CO2는
상황에 따라 틀려요.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거에 대표적인 가스 하게 되면 CO2, CO2 그러기도 하지요. 왜 그러냐면 CO2는 내가 만약에 지금 숨을 쉬잖아요. 숨을 쉴 때 뭘 먹어요? 산소를 먹죠. 산소를 먹고 여러 가지 이제 밥 먹고 이런 걸 태워서 뱉는단 말이에요. 뱉을 때 CO2를 1시간에 20 내지 22리터를 뿜어요. 평균 한 21리터를 뿜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태어나자마자 숨을 쉬니까 CO2 뿜지요. CO2 뿜는데 CO2는 왜 온실효과에 문제가 되는 거냐면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그 반감기가 엄청 길어요. 한 150년인가 이렇게 간다 그래요. 그럼 사람이 150년을 살지 못하지요. 그럼 내가 태어날 때 응애하면서 CO2 뿜어냈던 것이 내가 죽어도 안 없어진다는 거죠. 그만큼 계속 쌓여서 이번에 여러 가지 뭐 태풍이라든지 뭐 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왜 온난화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엘니뇨 이런 것들이 CO2 가스 때문이다. 이렇게 하죠. 이 상태로 계속 만약에 CO2를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뿜는다면 지구는 조만간에 없어질 거라지 너무 뜨거워져 가지고. 그래서 모든 나라가 이런 것들 뭐가 돼요? CO2를 줄이자. 이런 협약들을 많이 하는 거지요. 근데 CO2는 지역마다 틀려요. 들어보세요. 어떤 거냐면 에너지를 내는 것은 탄소와 수소와 황밖에 안 돼요. 산소는 에너지를 내는 거 아니에요. 산소는 에너지를 내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산화시키는 거예요. 그랬는데 잘 보면 뭐가 되냐면 이게 탄소는 완전 연소가 되면 CO2가 되죠. 그렇죠? 그다음 이건 탄소 더하기 O2 하게 되면 CO2가 되는 것이고 탄소 더하기 2분의 1 O2 하게 되면 뭐가 돼? CO가 되는 것이 불완전 연소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분자 대 분자로 결합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건 이제 지울게요. 뭐가 되는 거냐면 LNG, LPG 이런 말 들어봤죠? 그냥 이건 듣고 머릿속에 여러 가지 정리를 할 때 뭐가 되냐면 여러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만약에 꼭 필요한 거라면 내가 2번을 불러주고 쓰라 그래요. 쓰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책에도 어디 가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은 이거를 알려준다 하더라도 정확히 안 각인이 안 되기 때문에 반복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면 돼요. 부담 없이 그냥 들어보세요. 그럼 우리가 LNG 있죠. LNG. LPG 있죠. LPG가 있단 말이에요. 리퀴피드, 내추럴 가스, 액화 천연 가스예요. 이거는 리퀴피드 페트롤 가스, 액화 석유 가스 이거예요. 그러면 액화 천연 가스의 그 화학교는 메탄이에요. CH4. 그러면 아까는 화학교가 뒤에 거부터 읽고 화자부터 예외인 것도 있어요. 이건 메탄이라고 읽어요. 이런 화학교는 메탄을 알아두셔야 돼요. 화학 구조가 CH4예요. 그 다음에 리퀴피드 페트롤 가스, 액화 석유 가스의 주성분은 C3개 H8개와 C4개 H10개예요. 그럼 이거를 뭐라고 읽는 거냐면 프로판 그래요. 이거는 프로판이라고 읽고 이건 메탄이라고 읽고 그 다음에 이거는 부탄이라고 읽어요. 부탄이라고 읽는다고. 이거 어디 가서 또 한번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LNG 가스다, LPG 가스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지요. 그랬는데 지금 이게 화학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다 탄소하고 수소가 됐죠. 탄소, 수소로 됐잖아요. 그러면 에너지를 많이 떼는 서울이 인구도 많고 자동차도 많으니까 당연히 무슨 가스가 많이 나와요? CO2 가스가 많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CO2 가스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요.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는 뭐라고 됐어요? 0.03부터 0.35% 그랬죠. 0.035%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서울은 0.04%까지 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CO2가 많다는 거죠. CO2는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가스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소수점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질 않아요. 그러면 깜빡하다 깜빡 잊어버려요. 깜빡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오는 거냐면 일단 이렇게 오늘 외우는 거예요. 어떻게 오는 거냐면 1%는 100개를 잘라서 하나가 1%지요. 누가 1%가 얼만큼이냐 그러면 이 분필 1%라는 건 이거를 100만 개를 100개를 잘라서 하나가 1%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일명 100분의 1 또는 우리가 이제 공학 같은 데서는 지금 이게 환경보건에서 앞에 같은 건 공학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거를 10의 마이너스 2승 그래요. 알 수 있죠? 그럼 요거 일단 지울게요. 이렇게도 쓴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여기서 뭐가 되는 거냐면
만약에 100이다. 그럼 뭐가 되냐면 옆으로 가서 두 개가 붙어라는 거죠. 마이너스 첨자가 붙었다는 건 분모가 붙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동그라미가 3개다. 그렇다면 10의 3승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의 우리가 보게 되면 1000분의 1이다. 1000분의 1이라는 건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 첨자로 붙었을 때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건 분모로 가서 동그라미가 숫자만큼 붙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이너스가 안 붙은 첨자죠. 이거 컴퓨터에서 첨자하잖아요. 옆으로 가서 동그라미가 붙어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00 이꼴 10의 2승 그 다음에 1000 이꼴 10의 3승 1000분의 1 이꼴 10의 마이너스 3승 이런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분필 1ppm 1% 하게 되면 100개를 잘라서 하나가 1%가 되는 것이고 분필 아니 칠판지우개 1%라는 건 이걸 100개를 잘라서 하나가 1%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뭘 얘기하려고 했냐면 1ppm 1ppm은 1ppm ppm이라는 건 동그라미가 6개예요. 6개분의 1이에요. 그럼 이거를 뭐라고 쓰는 거냐면 10의 마이너스 6승 그래요. 그럼 이거를 파트 퍼 밀리언의 그 약자인데 앞에 목차 앞에 그 부록이 있다면 할 거예요. 그럼 이 ppm이라는 건 파트 퍼 밀리언의 약자인데 이것은 쉽게 칠판 지우개 1ppm 하게 되면 100만 개를 잘라서 하나예요. 그 다음에 분필 1ppm 하게 되면 이걸 100만 개를 잘라서 하나가 1ppm이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돼요. 1m 있죠. 길이의 단위는 킬로미터도 되고 미터도 되고 뭐도 돼요. 센티미터도 되고 그 다음 밀리미터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m가 이만큼이라고 치면 이거를 100개를 잘라서 하나가 뭐가 돼? 1cm죠. 그 다음에 1cm는 몇 미터가 되는 거예요? 100분의 1m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1cm는 몇 미리? 10mm죠.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개념은 우리가 ppm이 어떻고 이런 것들은 저 뒤에가 설명할 건데 여기서 일단 알아보면 우리가 1m가 이렇게 크단 말이에요. 이거를 100개를 잘라서 하나가 1cm가 되는 거죠. 근데 1cm는 또 몇 미터가 되는 거예요? 100분의 1 미터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똑같은 거를 가지고 퍼센트로 잘랐느냐 ppm으로 잘랐느냐 어떤 간격이 더 작아요? 쉽게 생각하면 이 분필을 1%라는 100개를 자른 거죠. 근데 ppm으로 자르면 100만 개를 자른 거죠. 그쵸? 그럼 이제 쉽게 1%는 뭐가 되는 거예요? 몇 ppm이 되는 거예요? 만이죠. 만. ppm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게 되면 1m는 100cm와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걸 또 뭐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10의 4승 ppm이 되는 거죠. 똑같잖아요. 그쵸? 이거. 그래서 오늘은 이것도 머리 아프면 웬 또 환경보험 같더니 무슨 공학을 숫자를 머리 아프게 하나 그러지 말고 여기서 쉽게 이렇게 알아두세요. 여기서 오늘은 일단 1%는 몇 ppm이에요? 만 ppm. 이꼴 뭐라 그래? 10의 4승 ppm.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이렇게. 이게 또 머리 아프면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만 ppm이라는 거. 왜 그러냐면 일단 이따가 CO2의 허용 기준치 할 때 0.1% 그런단 말이에요. 0.1%가 퍼센트로가 날 수도 있지만 0.1%니까 몇 ppm이 된다고? 1000ppm이 되는 거죠. 그럼 ppm으로 날지 퍼센트로 날지는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1%는 만 ppm이라는 걸 알아두면 아까 우리가 CO2 허용 기준치는 실내에서 법적 기준치가 1000ppm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때는 ppm이라고 나오지만 어떨 때는 퍼센트로 하는데 두 가지 다 외우는 것보다 1%는 만 ppm이라는 걸 알아두면 0.1%니까 뭐가 된다? 1000ppm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지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는데 이거가 0.03 내지 0.03 내지 0.035%예요. 그럼 이거를 ppm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 그럼 300이죠. 300 내지 하나, 둘, 셋, 네 개. 350 ppm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수점으로 외우는 것보다 300 내지 350 ppm이다. 이렇게 외우는 게 더 쉽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읽고 서울은 400 ppm까지 되기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CO2는 조금 차이는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CO2를 읊을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N2가 첫 번째 많고 두 번째가 O2고 착각을 해요. CO2를 계속 읊다 보니까 CO2가 아르곤보다 더 많은 줄 알지만 아니에요. 아르곤이 0.93%, CO2가 0.03에서
또는 300 내지 350ppm 또는 400ppm까지 간다는 거죠. 이렇게 알아두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뉴스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오존도 있었네, SO2도 있었네,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눈 씻고 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없지요. 없다 보니까 공기는 대충 하는 거예요. 미량인 건 안 집어넣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공기 성분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이거 외에도 많잖아요. 암모니아 가스, 똥냄새도 있지요. 황화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요. 뭐 먼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말하면 큼직큼직한 것만 한 거예요. 그래서 공기 함몰하게 되면 이걸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N2랑 뭘 뜻하는 거예요? O2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N2랑 O2를 뜻할 때는 이때는 이제 공기 함몰하게 되면 N2랑 O2를 뜻하는 거. 이럴 때는 다 퉁쳐가지고 79% O2 뭐가 되는 거예요? 21% 이게 공기 성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때는 지금 79% N2, O2 21% 하게 되면 볼륨 대 볼륨, 부피 대 부피를 한다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알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양가루 두 번째 표준 상태에서 공기 평균 분자량은 28.84g 그 다음 밀도는 1.293 약 1.3g/L가 됐다는 것이 지금 요걸 가지고 한 거예요. N2 79%, O2 21%. 그럼 이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몇 페이지 보는 거냐면 9페이지를 한번 열어보세요. 9페이지 보게 되면 거기 있죠. 일단 9페이지부터 우리가 조금 있다 이제 여기 아까 20 몇 페이지 가면 아까 광선의 햇볕의 자외선, 가시광선 이때 할 때 단위들을 알아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9페이지 한번 열어보게 되면 단위 및 기호가 있죠. 길이 단위 보세요. 킬로미터, 뭐 센티미터 이런 것들은 알 테니 우리가 많이 미터 위에가 킬로미터죠. 이건 다 알 것이고 자주 안 쓰는 이제 마이크로미터부터 볼 건데 그러기 전에 미리미터 한번 볼까요? 미리미터. 그 다음에 마이크로미터 이꼴 마이크로 똑같은 거예요. 우리 미세먼지 0.5 내지 5마이크로 이런 말 많이 할 거란 말이 이게 있지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네 번째 줄, 5번째 줄 1마이크로 이꼴 1마이크로미터는 뭐라 그래요? 10의 3승 마이크로 1mm는 1mm부터 치워보세요. 네 번째 줄 1mm는 10의 3승 쉽게 말하면 1000마이크로미터 그 다음에 1마이크로미터는 몇 나노미터예요? 1000나노미터 10의 3승 나노미터니까 1000나노미터가 되는 거죠. 특히 중요한 것이 1나노미터는 몇 옹스롱? 10옹스롱 중요한 표시 1나노미터는 몇 옹스롱? 10옹스롱 그 다음 무게 보세요. 무게는 세 번째 줄 1mm는 10의 3승 이꼴 1000마이크로미터 1마이크로미터는 1000나노미터 이거죠. 그 다음에 넓이가 있고 넓이 볼 거 없고 부피 보세요. 부피는 세제곱미터 그 다음에 뭐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있는데 세제곱미터를 거기 보게 되면 용량으로 비교하게 되면 용량 일명 킬로리터 물 몇 주전자 몇 주전 할 때 킬로리터, 리터, 미리리터, 마이크로리터 있지요. 그런데 킬로리터와 세 번째 줄에 세제곱미터 부피의 단위 세제곱미터와 용량의 단위 킬로리터를 같이 보자 약속이에요. 내가 약속한 것이 아니고 세계인들의 약속이라는 거죠. 중요 표시 세제곱미터 이꼴 부피의 단위 세제곱미터와 용량의 단위 킬로리터를 같이 보자는 거죠. 중요 표시했고요. 그런 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 1세제곱미터 이꼴 1킬로리터는 1000리터 1리터는 1000ml 1mm는 1000마이크로 이건 기본으로 알 수 있겠죠. 끝에서 보세요. 세제곱센티미터, 밀리리터, 이꼴 cc는 같이 본다는 거죠. 중요 표시했고요. 그런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보세요. 한 장 넘어가서 거기에 어떤 것이는 압력 보세요. 압력은 여섯 번째, 세 번째 줄에 1atm을 기압이라고 있죠. 1atm은 760 수운주 밀리미터 할 때 미리미리 hg를 수운주 밀리미터라 수운이에요. 수운주 밀리미터. 그 다음에 H2O는 물이니까 수주 밀리미터. 읽는 방법 있지요. 그 다음에 1atm은 고 있다시피 아까 여기 썼던 거죠. 760 수운주 밀리미터, 1332 수주 밀리미터 있는 거고 그 다음 밀도 단위 보세요. 물은 누구나 아마 다 알 거예요. 4도일 때가 가장 무겁죠. 비중은 1이고 그 다음에 밀도는 뭐가 되는 거냐 1g per 세제곱센티미터 이걸 이제 분모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그 수는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킬로그램을 한다면 1000kg per 입방미터가 된다는 거죠. 물은 4도일 때가 가장 무겁죠. 이거보다 온도가 높거나 낮으면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온도 표시 보세요. 온도 표시 보게 되면 섭씨 온도 그가 있는데 켈빈 온도로 고치면 섭씨 0도가 273 켈빈 온도 K를 켈빈 온도라고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섭씨 온도는 9분의 5 가로 열고 80 빼기 32 가로 닫고 중요 붙여주시고 섭씨는 공학에서는 아마 이거 계산하지 않아요? 이거 환경보건 옛날에 이런 계산도 있었는데 계산은 안 나고 요즘은 그냥 공식만 나는 것 같아. 근데 외우는 방법이 있죠. 보세요. 섭씨가 있는데 뭐가 되냐면 지금 화씨
빼기 30이에요. 가로 닫았지요. 가로 닫았단 말이에요. 섭씨 온도를 화씨를 지금 섭씨로 고치는 공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왼쪽과 오른쪽이 있죠. 근데 오른쪽 거는 가로를 열고 가로를 닫았단 말이에요. 근데 왼쪽은 지금 이게 섭씨가 가로 연 거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이렇게 섭씨잖아요. 그랬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5분의 9냐 9분의 5냐 요게 헷갈릴 거란 말이에요. 화씨 빼기 32는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섭씨 이꼴 9분의 5냐 5분의 9냐 요게 헷갈릴 거라고. 그런데 머릿속으로 연상기법을 외워보세요. 오른쪽에 가로 열고 닫았단 말이에요. 그럼 왼쪽도 가로를 열었으니까 이거 섭씨가 열은 것과 비슷하잖아요. 그럼 닫으려 그러면 9분의 5가 돼야지 이게 이항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섭씨 그 다음에 이게 9로 가잖아요. 9. 그러니까 이 9가 이렇게 하니까 닫힌 거랑 비슷하게 느낌이 안 들어요? 그리고 나서 5 화씨 빼기 32. 그럼 5로 닫아져요? 안 닫아지죠? 느낌으로 그러니까 연상기법으로 외우라는 거지. 그럼 더 안 잊어버려요. 이게 항상 이것과 이것은 기억이 나요. 근데 5분의 9인가 9분의 5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섭씨는 뭐가 되냐면 왼쪽 건 가로만 열었지 안 닫혔죠. 그러니까 이게 9가 가는 것이 이항되면 9가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닫은 역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외워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섭씨는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외우든지. 근데 단순하게 외우면 계단 내려가다 잊어먹어요. 섭씨는 이꼴 9분의 5 가로 열고 화씨 빼기 32 이렇게 해서 공식 하나 외워두시고 중요 표시하고 켈빈 온도가 있죠. 절대 온도는 0 켈빈 온도는 마이너스 273 섭씨 온도가 되는 것이고 표준은 0도고 그 다음에 찬곡과 실온과 그 다음에 상온은 지금 여기서 외우자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식중독 가면 보관을 이제 냉장 보관해야 되는데 냉장은 우리가 0도부터 10도까지 냉장이라 그래요. 냉동은 마이너스 18도 꽁꽁 얼구는 거 아이스크림 같은 거 얼리는 거죠. 그런데 식중독에서 실온에 보관하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되죠. 실온이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건 1도에서 35도. 그럼 여름에 냉장고에 안 넣고 바깥에 넣으면 아침에 끓인 것들이 점심때 되면 벌써 쉴라 그러죠. 금방 쉰단 말이에요. 식중독 사고를 낼 수가 있죠. 따라서 식중독을 막기 위해서는 실온에 보관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 다음에 상온은 15 내지 25도인데 상온에서 보관해도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알려줄 때 실온 보관하면 안 된다. 상온 보관하면 안 된다. 이걸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지 공학처럼 온도가 뭐 공해 공정도 아니고 낮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온이라는 그 말뜻과 실온이라는 말뜻의 그 온도가 쉽게 우리 일상생활에 쓰는 그 보통 그 온도니까 식품 같은 건 냉장 보관해야지 그냥 여름철에 온도에다 보관하면 우리가 균이 증식을 해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거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보는 거라는 거죠. 찬 곳은 0에서 15도, 상온은 15 내지 25도, 실온은 1 내지 35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농도 표시 보세요. 퍼센트가 있죠. 1% 100분율이라는 건 퍼센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두 번째 100만 분율 ppm 있죠. 파트 퍼 밀리언의 약자로서 분모가 분자보다 동그라미가 6개가 많은 거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6승 파트 퍼 밀리언 ppm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체일 때는 기체 대 기체 쉽게 분필 1ppm 하면 이거를 뭐라 그래요? 100만 개를 짜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칠판 지우개 1ppm이라고 그러면 이걸 100만 개로 잘라서 하나가 1ppm이 된다. 이런 뜻이 ppm의 개념이죠. 그런 기체일 때는 용량 대 용량. 그래서 밀리리터 퍼 입방미터, 마이크로리터 퍼 리터인데 수질 파트 가서 설명할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액체일 때는 무게 대 무게 하게 되면 우리가 그램 퍼 톤, 그러니까 1톤은 1000kg. 1kg은 1000g인데 요거를 수질 파트 먹는 물 있죠. 먹는 물과 설명할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이 미리그램 퍼 킬로그램 분모가 분자보다 더 많아야 된다는 거죠. 마이크로그램 그램인데 이거는 먹는 물 기준에서 납은 0.01mg 퍼 리터를 넘지 말아야 된다. 이꼴 ppm을 넘지 말아야 된다. 그 말할 때 설명할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동그라미 네 번째 10억 분율 있죠. ppb 파트 퍼 빌리언 10의 마이너스 9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1ppm은 1000ppb가 된다. 이 말 뜻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다섯 번째 거기 ppm은 뭐가 된다고요? ppm은 100ppHb 그 다음에 1000ppb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대기 그 환상 공식은 여기서는 안 나요. 안 나고 환경공학에서 나겠죠. 우리는 안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수질에서 ppm 이꼴 미리그램 퍼 리터가 돼요. 그러면 여지껏 분필 1ppm은 100만 개를 잘라서 하나라고 분필 지우개 칠판 지우개 1ppm을 100만 개를 짜려서 하나라더니 지금 수질에서는 ppm이 미리그램 무게 단위죠. 그 다음에 리터 뭐예요? 용량 단위죠. 어떻게 섞였느냐?
궁금하잖아요. 이거는 먹는 물 기준으로 가서 왜 그런가를 설명할 거예요. 일단은 미리그램 퍼 리터 이퀄 ppm은 물에서는 가능해요. 대기에서는 안 가능하지만.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나 중요 표시해 두시고 물에서만은 ppm 이퀄 미리그램 퍼 리터가 가능한데 지금은 설명을 안 해서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먹는 물 기준 가면 급수 기준 있죠. 급수 상수도 할 때 아까 그 몇 장인가 6장인가 어디 가서 아니 5장인가 어디 가서 있지요. 4장인가 5장 급수 있잖아요. 거기 가서 설명할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보세요. 중요 표시해 두시고 한 장 넘어가서 보세요. 9번째 밀도. 누가 밀도의 정의를 내리시오. 그렇다면 누가 밀도의 논문 쓰고 때 만약 밀도라는 정의는 단위 부피당 질량이죠. 근데 우리가 중력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충 말할 때는 중량 그렇게 돼요. 단위 부피당 질량을 뜻하는 것이 밀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량과 거기 보게 되면 질량이 같게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대륙권에 있기 때문에 그거가 되는 건데 사동물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1g per 세제곱센티미터 1000kg per 입방미터가 되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 공기의 밀도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공기는 우리가 보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냐. 공기의 밀도는 그저 그때 1.293 g per 리터가 되는데 킬로그램하고 맞추면 1000 차이가 나죠. 일명 뭐가 돼요? 분모 분자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그 수는 변하지 않으니까 물은 지금 1000kg per 입방미터 그랬어요. 근데 공기는 대충 우리가 1.3 g per 리터가 되는 거죠. 1.3. 여기 잘 보세요. 우리가 물의 밀도는 사도일 때 얘기해요. 물의 밀도는 지금 1g 뭐라 그랬었어? 1g per 세제곱센티미터 그랬죠. 세제곱 센티미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킬로그램. 우리가 1kg 뭐가 되냐면 뭐가 이렇게 해서 1kg 세제곱미터 아까 얘기했다시피 세제곱센티미터 이꼴 밀리리터 이꼴 cc 같이 본다고 얘기했지요. 밀리리터 위에가 리터 위에가 킬로리터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분모 그램 위가 킬로그램. 아직 모르겠으면 앞에 있을 건가. 그 다음에 킬로그램 위가 입방미터가 되니까 하나 옮겨주면 킬로그램. 그 다음에 이거 올려주면 뭐가 돼요? 리터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런데 이걸 만약에 입방미터로 한다면 여기 뭐가 돼요? 입방미터. 우리가 킬로리터 이꼴 용량 단위 이꼴 부피리터 같이 본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킬로리터 입방미터 킬로리터 같으니까 1000킬로리터.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쵸? 물은 그래서 이거를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물의 밀도와 공기의 밀도 비교하자고 하는 거예요. 공기의 밀도는 우리가 보게 되면 끝에 것만 지금 본 거예요. 우리가 공기의 밀도는 이렇게 한 거예요. 이상기체 방정식에서 잘 보세요. 모든 분자물은 내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22.4리터예요. 이상기체 방정식에서. 근데 공기의 무게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N2 곱하기 N2 79 산소 2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공기의 밀도하게 되면 공기의 분자량이에요. 공기의 분자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공기의 분자량이 지금 여기서 분자량은 단위가 g이에요. 22.4리터로 했으면 분자량은 g이에요. 그냥 애우든지. 그래서 22.4. 그럼 이거 어떻게 한 것이냐. 22.4리터. 그 다음에 N2가 몇 퍼센트에 곱하기 79. 79%. 퍼센트라는 건 100분의 1이죠. 그래서 퍼센트를 없애려고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100을 나눠주면 되는 거죠. 0.79 더하기.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0.79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산소, O2 곱하기 뭐가 돼요? 21%니까 0.1 되는 거죠. 0.1.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는데 N은 아까 화학교에 있다. 이거 단위는 뭐가 돼요? g이 된 거예요. g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카메라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비춰져요? 그럼 옆으로 가자고. 이렇게 됐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22.4리터. 그 다음에 N은 14죠. 14 곱하기 2 곱하기 뭐가 돼요? 0.79 더하기 산소는 16이죠. 아까 화학교. 이거는 하나 약속이니까 왜 16으로 하나요? 세 개인들이 약속이라는 거죠. 16 곱하기 2 곱하기 뭐가 돼? 0.1 했더니 요것이 공기 분자량이에요. 공기 분자량. 요걸 밑에다 쓰게 되면 22.4리터 분의 이것이 28.83g 이렇게 간다는 거죠. 쭉 하면 28.83g 이렇게 가는 거예요. 대충 29가 돼요. 이걸 하게 되면 약 1.28 얼마, 약 1.3 g per 리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공기의 밀도는 1.3 g per 리터예요. 그럼 이거를 다시 쓰게 되면 카메라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비춰져요?
그러면 이걸 뭐가 된다고요? 이것을 쓰게 되면 여기다 한번 쓰게 되면 1.3kg per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럼 공기의 밀도는 1.3kg per 입방미터. 그 다음에 물의 밀도는 1000kg per 입방미터니까 물은 공기보다 1000이 더 무겁다는 거예요. 이 뜻이에요. 그럼 이거를 시험에 이렇게 나는 거냐? 안 나는 건데 원리를 또 궁금해할 것 같아서 그냥 본 건데 거기 있잖아요. 거기 있다는 거지. 이렇게 돼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왜 거기 스토크 법칙을 할 때 우리 공기에도 스토크 법칙을 적용받고 물도 봤는데 왜 우리가 보게 되면 980cm per sec 자승하고 입자의 밀도 빼기 물의 밀도와 공기의 밀도 할 때는 공기의 밀도는 빼도 생략이 된다는 것이 이런 차이 때문이에요. 물의 밀도는 1000kg per 입방미터 단위를 똑같이 고정시키면 공기의 밀도는 뭐가 돼요? 1.3kg 약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차이 때문에 생략해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공기의 밀도는 공기 분자량 이꼴 뭐가 된다고요? 28.84g 또 약 29g 그러기도 하죠. 그 다음에 공기 한 몰이든 무슨 SO2 한 몰이든 한 몰 부피는 22.4L라는 거죠. 그래서 1.293이 나왔다는 것이고 표준 상태의 공기 분자량은 다음과 같이 지금 여기 했던 거잖아요. 이거 고 있네. N2 곱하기 0.79 이것은 79%를 뜻하는 것이고 더하기 O2 곱하기 21% 하니까 0.1 했더니 지금 뭐가 되더라? 지금 쭉 14 곱하기 이 14 같은 건 여기 원자량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8.84g 약 29g이 됐다는 것이고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것이고 비중 보세요. 비중이라는 건 표준 물질의 밀도에 대해서 어떤 물질의 밀도 또는 사도의 물의 밀도를 하는데 물의 밀도는 4도일 때 1이고 단위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서 나번에 사도의 물의 밀도는 1이고 가스의 비중이 있는데 이 가스의 비중은 저 뒤에 가서 어디가 한 것이고 우리가 보건 쪽에는 안 나지만 공학에서는 하니까 거기서 열심히 하시고 공기의 밀도분의 가스의 밀도 이거 나중에 문제 있으면 한 번 할 것이고 pH 보세요. pH는 수소 이온의 지수가 pH죠. 누가 pH의 정의를 내리시오. 그럼 이런 거 하잖아요. pH의 정의를 내리시오. 수소 이온의 역수의 상용대수 로그를 취한 거다 이 말이죠. 그거예요. 그래서 수용액의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 초등학교 때는 알카리성 이거지요. 이거를 나타내는 데 쓰이는 것이 수소이온인데 이꼴 pH인데 수소이온 농도의 역수를 이거 역수 분모를 갖다가 상용대수 로그를 십진법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pH 또는 폐하라 그런다. 그 다음에 거기 나번에 보게 되면 7보다 우리가 보게 되면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pH는 1부터 14까지 0부터예요. 0부터 14까지 있죠. 7을 기준해서 7이면 중성, 7 이하면 산성, 7 이상이면 염기성 또는 초등학교 때 알카리성 그런 말 하는 거죠.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중성일 때는 7, 염기성 우리가 7보다 크다 이런 말이죠. 대충 봤고 그래서 여기서 18페이지까지 봤는데 다시 18페이지가 아니라 12페이지까지 봤는데 다시 18페이지로 넘어와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되는 것이냐면 평균 분자량이 28.83 나왔다는 건 N2O2 나왔다는 건데 공기 중엔 이것뿐이냐 그건 아니죠. 무수히 많은 건데 대충 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실내 공기 오염 보세요. 실내 공기 오염이라는 것은 첫 번째 이거 보고 나서 그럼 실내 공기 오염은 10분을 쉬었다 오세요. 어차피 끊어보시고 그럼 10분 쉬었다 오세요.